지금 이제 포도 비가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화기인데 일부 농가들 중에서 이제 꽃이 화관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관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물을 안 주는 겁니다. 보통 농가들이 개화 한 3주 전부터 물을 잘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수세가 강해져서 캔베라리 폰중 같은 경우 꽃돌이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물을 안 주고 있고, 이제 그 꽃돌이 현상과 전혀 관계없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간장이 길어지고 또 절간장이 길어지면서 잎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그늘해진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면 가능하면 절간장도 짧게 하고 잎도 작게 하기 위해서 물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적게 줬을 때 포도나무에서 개화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화관이 탈락되지 않는 거다. 물론 화관이 탈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안 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화관이 잘 탈락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일부 탈락이 안 돼도 포도알은 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그 올바른 재배 방법을 택하자면 관수량을 적정량을 줘서 화관을 개화기에 잘 탈락시키는 건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이제 농가에서 첫 번째로 수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캔베라리 품종에 있어서 물을 안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캔베라리 품종에 있어서 물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그 정도 수세 가지고 꽃더리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내 허리가 꽉 끼도록 벨트를 아주 강하게 꽉 끼도록 찬 상태에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허리를 벨트를 한다면 생활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일 벨트에 한 꼭지 정도만 풀어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보면 물을 줘서 꽃돌이 현상이 오는 밭이라면 그 밭은 동계 전장할 때 수세 판단을 해서 간보를 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결과무지가 10mm 이상 되는 것이 반 이상 되면 간보를 통해서 주간 거리를 넓혔으면 개화 전부터도 적정 관수량을 줘도 수세가 결코 강해지지 않고 꽃돌이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꽃돌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을 주지 않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샤인머스켓에 있어서 보통 또 물을 안 주면은 이제 농가들께서는 절간장이 짧아지고 잎이 작아져서 마치 신초당 잎면적이 증가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물을 적게 줘서 절간이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지면 포도잎도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간장이 짧아져서 포도잎이 작아지면 총 잎면적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거북 유액재배와 무액재배 차이를 구분하면 됩니다. 똑같이 무액재배와 유액재배를 신초 1m로 봤을 때 유액재배 적정 잎수는 보통 20장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잎면적은 대략 180에서 200제곱센티미터고요. 그러면 200제곱센티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그 신초 한 나무에 포도잎이 20장이기 때문에 전체 잎면적은 40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반면에 무액재배 같은 경우는 유액재배보다 포도 잎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m에 8매 정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잎수면은 잎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대략 500에서 크게는 6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 500제곱센티미터만 하더라도 포도잎이 8장 있으면 대략 40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작다고 해서 총 잎면적이 증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샤인머스켓 품종도 개화 전에 물을 많이 주지 않아서 절간장을 짧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절간장을 짧게 하고 잎을 작게 하는 거는 샤인머스켓 무액재배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고 거북 유액재배에 어울리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샤인머스켓 질 때는 물을 적정 관수량을 주기적으로 줘서 절간장이 보통 15에서 길게는 2cm까지 가도 적정 수세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농가들이 이제 영양제 많이 주시죠? 저는 영양제 안 써요. 안 써요?
예, 비료만 씁니다. 비료만. 예. 전에도 영양제는 많이 안 쓰셨어요? 거의 저는 안 써요. 이제 기초적인 이제 월동 끝나고 나면 이제 처음 물 줄 때 밝은 예를 써요. 예, 밝은 예를 써서 이제 초기 발육이 왕성할 수 있도록 밝은 예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농협에 있는 프로그램대로 시스템만 따라가지 막 특별히 뭐 농약방에서 주는 그런 약들은 안 써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좀 빠른 농가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입에 나타나는 무기 성분 과부족에 의해서 입에 나타나는 생리장애가 이미 발생한 농가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착색 기후에 많이 발생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과연 입에 나타나는 무기 성분 과부족에 의한 그런 생리장애는 왜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봤을 때 제가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농가들이 뭔가 주는 특정한 무기 성분을 주기적으로 줘서 그 토양 내에 무기 성분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내가 내 밭에 주는 특정 무기 성분이 과연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것이 없어서 포도가 잘 안 익는 건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포도 재배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무기 성분이 부족해서 포도가 잘 익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밭에 주는 무기 성분 양이나 종류가 지나치리만큼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과잉 장애가 나타나면 나타났지 부족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를 꼭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토양 내 무기 성분 불균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주는 비료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냐. 그 기준은 포도나무 아니면 과수나무에 들어있는 무기 성분의 비율을 가지고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PK, 3대 요소인 NPK가 그 함량 수치를 만약 10이라고 가정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등의 양이온은 대략 비율이 10분의 1 정도 낮은 2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량원소, 붕소나 이런 미량원소는 그보다 다시 10분의 1이 작은 0.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비료가 질소 성분이 많이 10이 있다면 거기에 알맞는 비료라면 칼슘 성분 정도는 1 정도가 있어야 돼요. 한 2에서 5 정도 이내. 그 다음에 미량원소는 0.1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를 우리가 농가분들이 토양에 적정량을 연간 12량을 주게 되면은 토양 내에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농가들이 우리가 생육 초기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성분을 주기적으로 우리 액비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토양 내에서 영양의 불균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입에 각종 생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니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바위가 흙이 됐잖아요. 그 중간 단계에서 토양 강물이라고 해요. 이런 돌멩이를. 그러면 토양 강물에 들어있는 무기 성분이 내 밭에 그 성분이 한 90여 가지가 되는데 내가 주는 성분이 그 이외의 것을 주느냐. 토양 강물에 90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성분 말고 다른 성분이 포도나무에 필요해서 그 내가 액비 형태로 비를 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있는 걸 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양 강물에 있는 무기 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알에당 5일마다 20톤씩 준다면 그것이 토양에 흡수돼서 토양 강물에서 각종 무기 성분을 우러나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포도나무가 그 양분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떤 인위적으로 무기 성분을 주기보다는 내가 물을 꾸준히 공급해서 토양 내 무기 성분을 우러나오게 해서 공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농가분들이 대략 보면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어느 밭에서 한 20년 농사를 졌다. 그러면 농가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밭은 포도나무가 어느 특정 좋아하는 성분을 많이 먹어서 그 성분이 밭에 없을 거다. 그래서 생육이 불량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포도나무가 가수 등은 특정한 성분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무기 성분을 먹을 수는 있지만 특정 성분을 많이 먹어서 그 밭에 그 성분이 고갈들이 만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농가분들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생산을 하면 포도는 내가 들고 나가지만 포도 송이는 대부분 전정목이나 포도 잎은 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대부분 밭에 도로 주고 갑니다. 예, 그러면 가지에 있는, 물론 가지의 양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가지에 있는 양분이나 잎에 있는 양분이 다시 밭에 회수되기 때문에, 환원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양에서 없어지는 무기 성분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 성분을 일부러 밭에 찾아서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꼭 명심하시고 올해는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밭에 공급되는 특정 무기 성분을 액비 형태로 주기보다는 맹물만 줘서 토양 강물에서 무기 성분이 우러나와서 그거를 포도나무 흡수해서 생장하고 포도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